태어나게는 이번 프로젝트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정천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0명의 대세 히어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 대세남. 매주 외모 콤플렉스로 어려움을 겪는 3명의 대세남 후보가 등장한다. 2명의 대세남을 선정하는 것은 40명의 연령별 방청객과 대세 히어로 10명의 투표. 외모가 아닌 사연만을 듣고 1차 투표를, 대세남 후보의 얼굴 공개 후 2차 투표 점수를 합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이 100일간의 리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외모 콤플렉스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솔루션해주는 대한민국 세상을 바꿀 남자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자, 오늘도 꿈꾸는 3명의 후보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세남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루엣 공개해주세요. 체격이 되게 좋으세요. 아, 정말 짱짱하신데요. 머리가 엄청 크시네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체격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첫 번째 대세남 후보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사연으로 대세남이 지원을 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그러나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는 한 남자. 잠을 못 주무시나?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혹시 뭘 드시러 한참을 가는 거 뒤척이다 아니에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술? 술을 드셔야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능숙한 듯 재빠르게 섞는 2종류의 술. 그리고선 허겁지겁 마신다. 야, 저 콜팔콘 따라서 폭탄주로 새벽 3시가 넘어가지고. 밤이 야. 깊어가도 그칠 줄 모르는 음주. 어? 어느새 빈 술병이 가득한데,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든 남자. 12시. 정오가 지나서야 일어났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5년 전부터 술을 안 마시고는 잠을 잘 수 없는 무명 가수 박민구라고 합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음악 방송들은 다 해봤고요. 근데 거의 뭐 아시는 분들도 없고, 무명 가수로 지낸 지 지금 한 6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돌 준비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무산되고, 무명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술을 계속 찾게 되고, 그래서 혼자서 뭐 한 소주 2병, 맥주도 한 피처 한 2개 정도는 먹어야 꼭 잠이 오고, 그 생활을 이제 지금 한 5년째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찌게 됐습니다. 예, 178에 102kg입니다. 아우, 살 많이 죠. 왜 저 때는 저거밖에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좀 많이 남습니다. 그 외모적인 것도 한 부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살찌기 전엔 준수했던 외모. 발라더가 되고 싶은 그에게 살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은데 제 목소리와 외모가 매치가 안 돼서 되게 웃거나 몰입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속상했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 민구 씨. 예전에 같은 팀 멤버로서 준비를 했던 더킹이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제가 조금씩 봐주고 있어요. 가수 활동에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멈추지 않는 보컬 트레이너 활동. 하지만 견디기 힘든 건 깊어지는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다. 아,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외모적으로 뭔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여서 뭔가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좋은 성과를 내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모적으로 좀 더 좋아진다면 마지막 제 가수 인생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 노래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들어본 아니 나는 이 것 노래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알만한 얼굴인 거? 우리 라디오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혹시 저 이상민인데 저를 만난 적이 있죠? 2번 정도 뵌 적이 있습니다. 오.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예, 저는 정찬우 선배님께서 진행하시는 라디오 방송에 그래. 게스트로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 되게 잘한다고 칭찬했었죠. 예,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난 들어봤어요. 너무 잘해. 여기서 한번 라이브를 한번 조금만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동적일 진짜 것 같아서. 잘한다.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하는 내게 제발 이러지마 볼 수 없다고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내가 아닌 걸 잘 알잖아. 이야. 아니 근데 음색이 정말 예. 이 굉장히 어려운 노래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박민구 씨하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노래 실력 정말 엄청나게 안 좋아졌네요. 안 좋아졌네요. 아 그때보다. 노래를 정말 잘했었던 사람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 실력까지도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네. 잘하는 것도 떨어졌다고 네. 얘기를 하시니. 박민국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술만 드시면 그나마 조금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주도 제가 보니까 상당한 양을 같이 드시는 것 같아요. 주로 뭐 라면 끓여서 짠 음식에다가 술까지 같이 드시니까 뭐 거의 최악의 식습관을 지금 뭐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가 초고도 비만인 상태에다가 하루빨리 교정 운동이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민구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셔서 술을 다시 드시는 증상이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보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패턴입니다. 본인도 그런 이제 무호흡증 같은 질환을 고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체중을 한 20kg에서 30kg 정도를 줄이시면 질환에서 멀어지실 수가 있고요. 본인의 건강도 찾고 외형적인 면도 좀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발라드 가수라고 하면 이제 눈빛이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얼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변신 가능할까요? 실루엣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예인 치고는 얼굴이 좀 크신 편이고요. 얼굴에 지금 많이 붙은 살도 있지만 배나 가슴이나 등 같은 데 살이 많으신 편이고요. 예. 턱뼈 자체가 굉장히 넓게 발달돼 있고 우리가 흔히 하관이라고 하는 이 앞턱도 길게 있어서 좀 사나워 보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태가 초고도 비만인 상태에다가 본인도 그런 이제 무호흡증 같은 질환을 고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대단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실루엣 공개해 주세요. 멀쩡하고 평균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올라온 24살 개그맨 지망생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내 전공 분야가 나오는군요. 한 번은 걸리는구나.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사실은 뭐 준비를 좀 해서 오신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앉아 계신 MC 패널분들 성대모사를 준비했습니다. 패널들의 모사를요? 예. 우리요? 전부 다? 일단 들어볼까요? 자, 일단 먼저 서경석. 서경석님 성대모사 여기 은근 잠깐. 사람이잖아요. 여봐요, 여기 은근
좀 풀고 가겠습니다. 아, 서경석으로 목을 풀겠다. 예, 예. 아, 풀고.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입니다. 다음은 이상민님의 전성기 시절 때 랩을 제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지만 넌 저렇게 살아야지 거기서 대부 말을 기다려 이 패자 하나바라 와라바라 하우제나바라 헤어지고 또막 찾는 컴설퍼비야 어딜 가자 어딜 가자 어딜 가자 바꾸야 아니, 이거는 중간에 서경석 한번 다시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실례 씨 너무 서경석 씨 같아서. 저렇게 해야 나오거든요, 이게. 다음은요. 다음은 민호님을 따라. 저요? 오, 미안.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특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특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민호님의 명곡이 또 하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잠깐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네네네. Why, baby,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love you. 잠깐만요, 여자 파트잖아요. 잠깐만요, 여자 파트잖아요. 네? 아니, 제 파트를 해달라고요. 여자 파트잖아요. 예. 진짜로? 네, 여자 파트. 아니 근데 이 노래였어요? 몰랐어요? 왜냐면 여자 파트는 여자 이거 말고 파트만 잘 남자 듣고. 파트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노래 이 부분밖에 몰라요. 아니, 많은 분들이 왜 우리 Y는 이 부분밖에 몰라. 근데 서유리 씨는 여자분인데. 어떻게? MLT 22 전반전 종료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와우. 가장 가깝네. 제일 비슷하다. 네? 야, 감사합니다. 아니,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근데 개그맨 분들은 굉장히 밝아요. 밝아서 자존감이 좀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보통 고민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정원 씨를 만나러 간 곳은 서울의 한 자취방. 제가 개그맨을 지망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발음이라던가 또 음식을 먹을 때 턱 관절이라던가 컴플렉스가 되어가지고 대세남에 지원하게 됐어요. 자세히 살펴본 그의 외모는 한눈에 봐도 튀어나온 아래턱, 주걱턱과 비대칭이 심한 상태였는데 오. 많이 주걱폭이네. 오디션 볼 때도 말을 빨리 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는 바람 새는 소리도 많이 나고. 개그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디션 준비 중이라는 정원 씨. 이게 남들이 보면은 웃긴 코미디 프로그램이지만은 저희 같은 지망생들한테는 엄청난 공부거든요. 이분들 거 많이 보고 배워서 또 이제 제만의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 돼야죠. 너가 동세계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여자애가 애프터 신청을 거절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네. 네. 조금 좀 시끄러운데. 그래요? 조금 조용 좀 해줘. 네. 조용히 할게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할머니. 이거 원래 여기가 집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밖에 소리가 잘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치해놨거든요. 그 블라인드 거는 건데 제가 아이디어 생각해놔가지고 가져왔어요. 또 열심히 하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면은 그 친구들이 너희 부모님 또 싸운다고 놀렸는데 그때 제가 억지로 웃으면서 약간 밝은 척 하면은 친구들이 제 웃기다 소리 들어서 남이 웃었을 때 그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쭉 개그맨이 되고 싶다, 돼야겠다 하고 이제 서울 오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됐죠. 아,
늦은 끼니를 챙기는 정원 씨. 메뉴는 항상 빵과 우유가 전부다. 하지만 씹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데. 흘리는구나. 쌀밥 먹으면 앞니로 이제 계속 밥이 흐르니까는 항상 가려서 먹고 아니면 남들 좀 시선 의식하면서 먹거나 고기류 같은 걸로 회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되도록 안 가는 편이 너무 턱이 아파서. 그날 밤 은행으로 향한 정원 씨. 늦은 시간에 은행에는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 그 밑에 지금 어머니 살고 계신데 돈 붙여드리려고 주말 알바 하면은 그거는 안 쓰고 그냥 모으거든요. 그럼 엄마 딱 붙여줄 수 있어서. 아이고야. 남들보다 아끼면서 지내는 고달픈 서울살이. 그가 이런 생활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엄마 쪽으로 다 넘겨져가지고 제가 서울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아끼면서 보탬도 대드리고 있고요. 여보세요? 엄마, 통장을 확인하시오. 통장을 확인하시오. 돈 보냈소. 알았어. 일하고 있어? 밥은? 밥 아직 안 먹었어. 어허. 아이고, 밥 먹으면서 일해. 알았어. 네. 알겠어, 엄마. 수고해. 응. 고마워. 나중에 제가 성공해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댔거든요. 비행기 최고급 클래스에 태워가지고 어디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힘들면서도 그냥 엄마 보고 버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기 전에는 참 유쾌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종교합과 어긋난 턱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것 같은데 학창 시절 때 구강 구조 때문에 침을 흘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더럽다고 좀 심한 욕을 하시거나 구타를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께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 턱을 잡고 이제 뺨을 막 때리시는데 그게 좀 크게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개그맨 후배들을 보면은 결핍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의 결핍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밝게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재미난 친구로 인식이 되고 거기서 돌파구를 찾아서 자기도 이쪽 직업을 택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화면에 살짝 비쳤는데 약봉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따로 또 복용하고 계신 약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사고체 신염 막성신변증이라는 신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원했던 군대도 의병 제대하고 조기 치료를 하면 나아진다고 해서 좀 약을 먹고 있는데 사고체 신염 그렇게 많이 뭐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인가요? 그 사고체란 게 그 신장 안에 있는 조직인데 정수기로 치면은 필터 같이 피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사고체 신염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만성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그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이라는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투석이나 아니면 신장 이식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면 대세남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해봤는데 마취약을 배설하는 신장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다행이네요. 네, 정말 듣던 중에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 마음의 상처를 주게 한 그 외모 콤플렉스도 있잖아요. 이상호 선생님 만나보셨죠? 전체적으로 좀 얼굴이 길고 그러니까 턱이 앞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밋밋해 보이는 사실 이제 양악 수술 같은 경우는 미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능상으로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정원 씨 같은 경우는 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원 씨는 그 부정교합으로 인한 고통도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개방교합이라고 해서 입이 지금 살짝 벌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니로 뭘 깨문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고 발음은 당연히 새고 있는 상태예요.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원 씨에 대한 질문이네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 이연우입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스카웃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면 개그맨을 포기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제 자신한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저도 지금 환경에서 집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는 거는 맞지만 나중에 죽기 바로 전에 과연 생각하는 것이 못 모아두었던 돈일까 아니면 도전조차 해보지도 못했던 꿈일까 많이 생각하고 당연히 제 꿈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고민하는데 큰 시간은 걸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개그맨이 되진 않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꿈을 꾸는 친구들 모두 후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겨내시고 개그맨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전달이라고 믿어마지 않겠습니다. 이정원 씨의 고민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대테남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공개해 주세요. 엄마 코트를 입고 왔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털 사이트에 헤이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는 아티스트 김희주라고 합니다. 헤이제이요? 그럼 네.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이네요? 오. 유명해요? 예?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예,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근데 어떻게 검색되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또 신청하게 되셨는지. 제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라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외모가 그의 가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란한 랩으로 거리를 수놓는 그는 어느덧 11년 차가 된 아티스트 김희주 씨. 오, 11년 차야? 제가 작년 9월 달에 스트리밍 사이트 1위인 사이트에서 실검 차트 4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제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외모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의 문제점은 한눈에 봐도 졸려 보이는 눈과 투박하고 낮은 코, 비뚤어진 턱까지 우울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못생겼다고. 네 얼굴로 무슨 가수야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항상 외모 때문에 오디션도 많이 낙방을 당하고 거울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런 희주 씨에게 허락된 무대는 오직 거리뿐이다. 그런데 눈을 감고 공연을 한다? 관객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는 희주 씨. 뒤돌아서서 공연을 하네. 하나둘 모였던 사람들은 어느새 떠나버리고 결국 공연을 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 무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관객들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아, 쟤 못생겼어. 가자. 아, 별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어요.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자괴감도 너무 많이 들고. 고심 끝에 출연을 결심했지만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TV조선이라고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유 그런 거 안 해요. 손주 음악하는 것도 싫고 방송하는 것도 싫어. 음악하는 거는 왜 싫으신데요? 아니 그렇게 해봐야 돈도 못 버는데 그렇게 해서 뭐해. 난 손주 잘 되는 거 좋아하지 그런 거 싫어.
미안해 할머니. 자랑스럽지 못한 손자라서 오늘도 그냥 돌아서는데 희주 씨에겐 가족들에게 고집 한번 부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아버지께서 부도를 3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부모님의 이혼 후에 남겨진 건 억대의 빚뿐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나. 제일 마음 아플 때가 그거예요. 할머니께서 병원비 같은 게 모자라 주셔서 저한테 조금만이라도 얼마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는 게 진짜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 할머니. 그렇게 오늘도 미안하다는 말로 돌아서야 하는데 어른이 되면 내가 뭘 하든지 맘먹은 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지. 교복을 벗고 20살이 되어 하고 싶은 이 걸 프로그램으로 외모 콤플렉스도 해결하고 싶고 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동생들한테 효도하고 즐거운 가정으로도 만들고 싶고 그런 바람입니다. 커가는 동생들이 날 재촉하게 만들어 하고픈 걸 아는데 죄책감이 들어. 더 나이 들면 김희주 씨 일상을 보니까 사실 음악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악만 하네요. 그러게요. 김희주 씨, 네. 10년 넘게 음악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었겠어요. 가장 어려운 건 경제적인 여건이고요. 그렇죠. 제 앞으로 빚도 있고 저희 집에도 빚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일을 쉬고 그럴 수가 없어서 택배 상하차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알바를 더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남는 시간에 곡을 조금씩 쓰면서 그 행복감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김희주 씨에 관한 질문인데요. 주부 정성미입니다. 랩 가수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음악 프로듀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 사실 외모가 중요하지는 않지 않나요? 사실 프로듀서나 뮤지션이나 무명은 똑같아요. 지금 메이저에 나가 있는 곡들 다 유명 작곡가의 곡들이죠. 그렇다고 저는 제가 만든 음악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은 게 몇 년 동안 지금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 믿어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저와 같이 하는 음악 동료들에게 제 음악에 대한 부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요. 그 본인의 외모가 어느 정도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못생긴 것 자체도 호불호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매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디션을 봤을 때도 너는 나쁘지 않게 하는데 이제 얼굴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도 있고요. 권순호 선생이 보셨을 때는 외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이라고 느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만한 외모의 기준 이런 거가 사실 객관적이진 않고요. 근데 그 졸려 보이는 눈이라고 그러는 안검하수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정확하게 뭔가요? 우리 눈꺼풀에는 눈을 뜨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눈꺼풀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눈이 작아 보이는 이런 눈을 보통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턱도 앞턱은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비대칭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은 충분히 뭐 수술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치과적인 문제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과는 어떤가요? 치아의 상태는 단호하게 말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니 쪽에서는 지금 까맣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번 쪽에. 이게 바로 치석이에요. 뒷면으로 보시게 되면 치석이 거의 뭐 병풍처럼 죽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치아의 뿌리가 거의 뭐 2mm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앞니를 뭐 6개 정도까지 뺄 수도 있고요. 최소한 지금 4개는 살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진짜요? 그래서 뭐 거의 가수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데 본인도 그거를 잘 몰랐었어요. 어우, 심각하네요. 네. 전은미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은 생애 초기에 엄마와의 애착 과정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인 것은 인생의 롤 모델이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세상에 있어서 유일하게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많이 우셨는데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제 보탬이 못 되니까 그게 너무 죄송하고 진짜 꼭 잘 돼서 성공해서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 진짜 열심히 많이 할게요. 자, 어쨌든 울지 않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울지 않는 아들을 바랄 거예요. 힙합은 진짜 자기 정신을 노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세남을 꿈꾸는 3명의 후보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의 주인공을 가릴 첫 번째 투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을 택하실지 선택해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대선남 후보 박민구 씨의 1차 투표 결과는 (14표입니다) 네. 두 번째 대선남 후보 이정원 씨의 1차 투표 결과는, 세 번째 대선남 후보 김희주 씨의 1차 투표 결과는 21표입니다. 15표입니다. 박민구 씨가 이제 14표로 가장 적게 받았지만 김희주 씨, 박민구 씨 1표 차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가 됐습니다. 대세남 첫 번째 후보 박민구 씨, 본인의 얼굴을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되게 외모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여서 술을 계속 찾게 되고, 박민구 씨,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50명의 투표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5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로서 이렇게 관리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못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대사람 두 번째 후보입니다. 이정원 씨, 본인의 얼굴을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힘들면서도 그냥 엄마 보고 버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50명의 투표단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5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누군가에게 나와서 제 속 얘기를 털어놓은 거는 살면서 좀 처음이거든요. 근데 훨씬 속이 후련한 것 같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선정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개그맨 돼서 웃음으로 보답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개그맨들이 참 끼도 많고 재주가 많거든요. 예. 노래 조금 불러볼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엄마한테 한 곡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기다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내가 서 있을게요.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엄마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이제 맑아. 자, 그럼 대세남 세 번째 후보 김희주 씨를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좀 의기소침해 있어서 만약 공개할 의지가 있다면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네 얼굴로 무슨 짓이야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자괴감도 너무 많이 들고. (5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0초 카운트 스타트. 아침에 눈 뜨면 언제나 텅 빈 자리, 좁아진 어깨와 얇아진 그의 다리. 그런 아버지께 못난 아들 하나 있는 게 꿈조차 살다 보니 정작 비전이 없네. 친구분 아들은 대기업 취직도 했던데 하나뿐인 아들 녀석 정작 수입이 없네. 이 자리 서기까지 나 많이 고민했지. 사랑하는 아버지 생각하며 이 자리 섰지. 효도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다 때려칠까 하는 생각 들어. 남들과 똑같지 않다는 게 꿈을 쫓는 불효자식이란 게 서글퍼서 내 아버지 위해서 난 끝까지 포기 안 해. 나는 내 자신에게 기대.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급한 감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랩을 하셨습니다. 자, 남자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 대세남입니다. 이제 최종 투표만이 남았는데요. 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세 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과 방청객의 응원을 가슴 깊이 새겨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선택을 하시고 오늘의 대세남에 지금 투표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한 분은 돌아가야 될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꼭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듭나시길 빌겠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세남은 누가 될지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대세남으로 선정된 두 분은 이정원 씨, 김희주 씨입니다. 저보다 더 이제 간절함이 더 느껴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감이지만 그냥 뭐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실력도 있으시고 계속해서 멋진 곡 만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상호 원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잡으시는 걸 보고 느낀 게 많은데 주변에서도 너는 그때 뭐 했냐 이런 얘기 많이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수술적인 도움을 조금 드리고 혹시 민경준 선생님께서 허락을 저는 해주시면 찬스를 한번 기회만 주신다면 진짜 발라드 바디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민구야 들어와. 민구야 들어와. 됐대. 지금 우리 권 선생님하고 우리 민 선생님께서 본인을 케어하시겠답니다. 네. 자, 어쨌든 세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 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 대세남입니다. 과연 100일 뒤에 이 세 분들이 대한민국 생활을 바꿀 남자들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영화보다 더 짜릿한 결말이 곧 공개됩니다. 남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 프로젝트 대세남, 바로 이 자리에서 대세남을 꿈꾸는 분들과 만난 지 벌써 10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참 독서를 했던 그 박민구 씨 술에 의존하는 모습이 좀 많다. 맞아요. 술병 치우시는 모습이 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떻게 변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대세남이 된 박민구 씨를 만나기 전에 먼저 지난 100일간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긴장이 됩니다. 좀 기대감도 있고 바뀐 제 모습이 어떨까. 눈 수술, 윤곽 수술 그리고 지방흡입 이렇게 해드렸고요. 아주 라인 잘 나오고 잘 되신 것 같고 윤곽 수술이나 지방흡입 다 문제 없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잇몸도 굉장히 많이 부어있고 뭐 치석도 많고 이런 상태예요.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치아 미백을 시행을 해서 자신 있게 자기 치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경증으로 있으시고요. 코막힘이 같이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수술과 비중격 성형 수술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체중이 98.6kg예요. 체지방률은 감소를 시키고 근력은 업 시켜서 슬림한 몸매이면서 다부진 몸매를 조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좀 걱정이 됩니다. 성장 과정의 영향, 가족관계 영향 모든 게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세남들이 진짜 100일 동안 죽으림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막 울컥울컥합니다. 예,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대세남이 된 박민구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되게 외모적으로 뭔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여서 술을 안 마시고는 잠을 잘 수 없는. 박민구 씨,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잠깐 실루엣이 안 보이는데? 궁금해 진짜. 지금까지 너무 못나게 살아왔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자 민구야. 화이팅.
얼굴에 기름 젖었냐? 아, 제가 지금 계속 말을 못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 100일 전에 그 박민구 씨가 맞는 거죠 지금? 저 뒷모습에 지금 그 사진이 그 100일 전에 사진이 맞는 거죠? 맞아요. 우와. 맞아, 맞기는. 아니 우리네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결혼정보회사의 그 우수 회원 뭐 이런 그죠? 이런 느낌. 오, 약간 대박. 건물주 아들 같은 네네. 느낌이에요. 예. 와. 솔직히 100일 전에 이런 모습이 올 거라는 생각해 봤습니까? 아, 100일 전에 저는 이제 노래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네. 외향적인 부분을 좀 관가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되고 다듬어진 제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예.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아,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술 끊었어요? 제가 끊었어요?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대세남 선정 이후로 금주를 시작했고요. 아유, 아주 잘하셨네요. 근데 정확히 몇 킬로를 뺀 겁니까, 정확히? 그 대세남으로 선정된 그날은 이제 네. 105kg였는데요. 예. 지금은 82kg. 와우. 23kg를 감량. 23kg. 초등학생이 한 명 빠져나간 거네요. 어마어마하다. 근데 지금 다이어트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순간 박민구 씨를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권순원 선생님. 아, 사실 박민구 씨가 탈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박민구 씨를 잡긴 했지만 사실 박민구 씨가 지금처럼 변하는 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대세 히어로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박민구 씨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잘 받지 않는 넙대대한 얼굴이랑 특징 없는 이목구비가 가장 문제였는데요. 앞턱 수술과 사각턱 수술을 통해서 얼굴선을 좀 날렵하게 만들어드리고 눈매 교정술과 코끝 수술로 뚜렷한 이미지를 줘서 말 그대로 화면빨 잘 받는 얼굴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배, 옆구리, 등 이쪽에 지방흡입을 살짝 해서 박민구 씨의 그 몸매를 더욱 다듬는데 약간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지방흡입 외에도 어떻게 보면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당연하죠. 우리 민경준 선생님 어땠습니까?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근육량도 가지면서 체지방을 감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산소를 저강도로 오랫동안 해서 체지방을 저희가 감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랑 뭐 목 이런 데 이제 근육통을 좀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마사지랑 마사저라는 용품을 가지고 부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오늘 좀 더 이렇게 옷이 좀 슬림해 보이기 위한 좀 스타일링인 것 같은데 좀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 아무래도 요 스프라이트 좀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일단은 포멀한 데 중점을 둬서 포멀하면서도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 타이나 여기 옆에 보시면 부토니의 장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앞으로 조금 더 몰아줘서 몸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사실 가수로서의 어떤 활동이 가장 기대되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치아 관리에도 우리 정유미 선생님께서 신경 써주셨다고. 네. 우선은 12개의 치아 페임이 있는 부분을 다 치료를 하고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 치료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치아 미백과 자연 치아 성형을 통해서 지금 웃었을 때 굉장히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대세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죠? 지나간 건 잊어버리시고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이 큰 행운이 왔잖아요. 큰 행운 놓치지 마십시오. 박민구 씨 앞날에 저희가 대세남이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이번에는 실력 있는 프로듀서이자 래퍼지만 외모 콤플렉스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김희주 씨를 만나볼 겁니다. 누구보다 절실했던 김희주 씨에게는 100일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이 긴장돼요. 제가 지금 얼굴이 없어지는 거니까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 이런 여러 가지.
김희주 씨 오늘 눈매 교정 수술이랑 앞트임 수술, 그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하셨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정도 필요하고 잇몸이 좋지 않아서 이가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잖아요. 잇몸 치료하면서 교정까지 병행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새롭게 바뀐 희주 씨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면 무호흡증이 경증으로 있으시고요. 코막힘이 같이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수술과 비중격 성형 수술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일단 체지방은 적정 수치 이상이에요. 희주 씨도 우선 체지방을 감소를 해야 되고 근육량은 한 5kg 정도 올릴 생각이에요. 저는 그 김희주 씨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음악 말고는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기억나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뮤지션이었죠. 네, 잘생기지는 않더라도 본인만의 매력을 너무나 갖고 싶어했던. 그죠? 과연 김희주 씨가 대세남으로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자, 김희주 씨. 네 얼굴로 무슨 가수야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허탈하고 아쉽고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자괴감도 너무 많이 들고. 자, 김희주 씨.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궁금해. 진짜 궁금한 것 같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옛날이랑 다르게 제 자신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보겠다. 못 알아보겠어요. 그죠? 예, 본인도 거울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바뀌어 있으니까 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 어색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져서 특히 좀 눈이 많이 또렷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훨씬 더 자신감 생긴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훨씬 잘생겨졌죠? 네. 근데 역시 머리 크기는 줄이 어려운가 봐요. 속상합니다. 예. 네, 권순경 선생님께서 도움을 좀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딱 봐도 인상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도움 좀 주신 거예요? 김희주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눈이 제일 문제였는데요. 좀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부하네요. 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술, 그리고 앞트임,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눈매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드렸고요. 좀 갸름해질 수 있도록 앞턱 수술 그리고 사각턱 수술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콧대도 조금 높이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앞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화면에 맞는 얼굴이 있고 안 맞는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교정이 된 셈이에요. 그리고 김희주 씨의 그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치과 전문의 정유미 선생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죠. 네, 희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잇몸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다 살렸고 충치 치료, 신경 치료, 치아 미백, 심리 보철까지 모두 진행을 해서 이제 좀 자신감 있고 또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스타일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김현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신 건지. 일단은 희주 씨가 전체적으로 골격이 조금 크고 짧은 골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프리스타일 쪽으로 연출을 해드렸고 그래서 위에 자켓이나 이런 것들은 좀 톤 다운해서 좀 골격을 좀 누르는 이런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했고 소품이나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많이 줬는데 너무나 이렇게 그러네요. 네, 두 손을 아, 래퍼는 금목걸이거든요. 그럼요. 수액 넘치는. 네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그 민경준 선생님 밤잠을 또 못 누리셨다고. 일단 네. 김희주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랩만 해서 그런지 기초 체력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비기능적이었었죠. 비기능? 랩만 하다 보니까. 어떤 비기능적이? 아니, 뭘 어떻게 해요, 비기능적이시죠? 아니 래퍼로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기초 체력이라든지 근육 운동도 중요한데 그 전에 마사지를 통해서 그 본연의 이제 움직임을 되찾아줬고요. 지방 공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단을 하기가 참 어려웠어가지고 편하게 이동하면서 저희가 드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네. 새 앨범 준비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이제 뭐 여기 대세남이 선정되고 나서 예. 이 기회를 살려서 어차피 이렇게 변신까지한 거 좀 더 과감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난생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도 그래요? 네. 제 얼굴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김희주 씨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화면을 일단 만나보시죠. 대세남의 뮤비 제작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간 제작진. 촬영 중인 대세남 발견. 이거 너무 멍 때리는데. 기다리 쉽지 기다리 쉽지 기다리 쉽지 여기가 처음이라서 몸도 막 경직되고 그래서 많이 어색하고 좀 그래. 네. 그래서 희주 씨를 위해 대세남 제작진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희주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카메라 울렁증 같은 게 심하게 있어요. 그럼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그거를 좀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을까? 많이 찍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주위의 지인들한테 한번 나 랩해볼게 찍어보자. 자꾸 그러면서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이것저것 잡아줄 테니 내가 변한 내 모습도 한번 확인하면서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롤, 레디, 액션. 멋대로 바꾼 번호 내려간 페북이 연애 중 난 아직 그대로 지금 넘가버린 건데도 멍청하단 게 많자 뭔가 되게 어색해서 못하겠는데 넌 괜찮아 보여라고 친구들 말로는 평소와 똑같더라고 나 말고는 일단 지금은 아직 많이 괜찮아 보여라고 친구들 말로는 평소와 눈동자, 손 제스처. 카메라를 댔는데 그냥 그때 어색합니다. 죽습니다, 그럼. 진정성 있게, 자신감 있게 내 음악 표현해내면 좋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역시 정말 화이팅하고. 감사합니다. 뭔가 더 디테일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 좀 어디서 설명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받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더 다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이제 많은 참고를 해서 연습도 많이 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저도 이제 음악을 한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예, 예. 뮤직비디오도 꽤 많은데요. 근데 어떠셨어요? 직접 뮤직비디오 출연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변신하고. 그런데 방송에서 뭐 아버지라던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좀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제 모두 믿고 지켜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아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그 대세 히어로들이 해준 인생의 조언을 마음속 깊숙이 갖고 꼭 승리하시고 음악으로 건승하시고 사랑하는 대세 뮤지션이 되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를 놀라게 한 주인공 주걱턱 개그맨 지망생 이정원의 상상 그 이상의 변신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대세남 MC들의 성대모사를 해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무대를 압도했던 친구입니다. 개그맨을 꿈꾸는 기특한 청년 이정원 씨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과연 100일 동안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이제 양악 수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좀 짧고 좀 입체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양악 수술에서 턱 위치가 제대로 가면 치아 교정 치료를 통해서 현재 이제 안 맞는 부정교합을 해결해 줄 예정입니다. 정원 씨가 상급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수술을 동반한 이제 치아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래 앞니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아래 앞니를 새로 복구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원 씨가 신장에 문제로 인해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 좀 힘듦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지만 최대한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 몸매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턱 때문에 불편한 거 생활에서 좀 없어지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뭐 면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냥 남들처럼 탁 끊어서 먹고 싶고 그런 사소한 거부터 일단 변화될까 봐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이정원 씨는 정말 호감이었어요. 네, 너무 맞아요. 재밌었고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대사남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직도 뭐 기억이 많이 남는데 재밌고 어떻게 보면 역대 대세남 중에서 방청객 투표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이 아닌가로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이제 밝음 속에 그 감춰졌던 어린 시절의 그 불행과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좀 짓게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자, 힘겨운 삶 속에도 이 떨어져 사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했죠. 대견해 보였고요. 자,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대세남이 된 이정원 씨입니다. 이정원 씨는 문을 열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힘들면서도 그냥 엄마 보고 버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생겨졌을 것 같아요. 얼른 나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100일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요즘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예. 아니면은 뿌듯한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 말하는 게 아직도 귀엽구나. 말하는 게 아직도 귀여워. 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목소리도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정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교합하고 이제 주걱턱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양악 수술을 통해서 부정교합하고 이제 주걱턱을 좀 해결을 했고요. 예전에 어릴 때 코를 다쳤는데 수술을 잘못해서 좀 꺼져 보이고 통증까지 있었는데 코 재수술을 통해서 남성적이고 좀 세련된 그러한 코 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눈썹뼈가 많이 돌출돼서 굉장히 좀 센 인상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마 윤곽 수술을 통해서 이제 볼륨을 적당히 줘서 좀 부드럽고 입체적인 그러한 얼굴을 만들어줬습니다. 야, 근데 이게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치과 치료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 정유미 선생님, 이정원 씨 어떤 변화를 받았나요? 정원 씨가 완전히 지금 보시면 살인 미소처럼 됐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반대 교합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굉장히 심각한 반대 교합에다가 그리고 윗니가 하나가 굉장히 삐뚤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를 양악 수술과 함께 치아 교정을 해서 지금 장치를 떼자마자 이렇게 예쁜 미소가 된 거예요. 씹는 재미는 있으세요, 좀 이렇게? 그제 친구들이랑 이제 냉면을 먹으러 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면을 앞니로 끊는 걸. 와, 냉면. 아니 이게 면을 앞니로 끊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그죠? 어색했는데 예. 그 재미가 느껴져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완전히 뭐 그거를 할 수 있다니까 음식을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수면 재미 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슨 도움을 주셨습니까, 수면에? 네. 예, 이정원 씨는 이제 원래 기도가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셨는데 이제 주걱턱을 교정하는 과정 중에서 기도가 조금 더 특히 아래쪽 기도가 조금 더 좁게 바뀌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압기라고 하는 호흡 보조기를 사용해서 수면 중에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본인의 그런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양압기 치료에 적응하고 계신 과정 중입니다. 양압기 치료도 굉장히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 우리 이정원 씨. 근데 운동도 굉장히 잘했다고요, 저는 들었는데요. 네, 일단 열정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저희가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밴드 운동, 그다음에 이제 무게를 들 수 있는 운동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서 안 벗어서 모르겠는데 벗으면 굉장히 다부진 몸매가 됐습니다. 예. 저런 몸매는 또 이 스타일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스타일을 잡아주셨나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작지만 다부진 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아래 위 슈트 우리나라 모델분들 빼고는 저렇게 소화하기 쉽게 어려운 슈트거든요. 좀 이태리 남자 같은 뭐 이런 이미지? 근데 좀 걱정되는 게요. 예.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너무 잘생긴 거나 너무 예쁘면 개그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절 보세요. 그냥 해 나가요.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난 100일 동안 우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화면으로 함께 하실 건데 잘생긴 서경석으로 화면 함께 보시죠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요? 그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바꿔가지고. 화면 함께 하시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해줄 순 없고 네. 가보면 알아요. 응? 왜 안 가르쳐줘요? 서프라이즈예요? 오늘은 비밀 유지가 필요해요. 정원 씨를 초대한 사람은 바로 대세 MC 정찬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좀 무대도 좀 실제로 보고 어떤 건지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초대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대기실로 향하는 정원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은 약간 붓기가 안 빠져서 모르겠는데 인물이 좋아졌네. 귀여워졌고. 아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생긴 개그맨 돼.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긴 엔터테인먼트 되겠습니다. 정찬원님처럼 내가 좀 괜찮게 생기긴 했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중간에 좀 개그맨이 꿈이라니까 네. 이 제작진한테 부탁을 해서 좀 공연도 좀 보여주고 그러라고 해서 오라 그랬어.
MC 정찬우가 출연하는 컬투의 콘서트. 공연 전 무대를 견학할 기회가 주어졌다. 직접 공연장 무대에 올라서자 감회가 남다른 표정인데. 어때 여기 서 보니까? 일단 여기 쓰니까 되게 제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큰 무대. 아 그렇지 작지. 근데 여기가 1000석이 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호령할 줄 아는 그 커다란 가슴이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작아지면 절대로 무대에서 즐겁게 남들 해주기가 어려워.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위축이 되면서 이 때문에 할 수가 없어. Smiles politely back at you. 무대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저기를 가득 메우신 것처럼 꽉 차 보였는데 저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많이 보고 느낀 것 같아요.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무대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길을 나갈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도 많이 해보고 좋은 추억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 파이팅! 힘내! 이정원 씨한테는 정말 너무나 특별했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네. 정찬우 선배님이 네. 섬세하시네요. 지가 찾아온 겁니다. 네, 이정원 씨 앞으로의 계획이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실 건지. 스스로 많이 당당해지고 제 스스로도 많이 활기를 찾아가지고 요즘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게 끝나면은 제 스스로 많이 바빠지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정원 씨 더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근데 저희 아직 할 거 남아 있는데. 뭘요? 중간에 너무 감사드려서 히어로즈 분들에게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선물을 준비했어요? 순물을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강화도 순물을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선물을 준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선물을요? 어떤 선물을 가져왔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인데 일단 무대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야, 우리 이정원 씨의 서프라이즈 무대를 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대세남들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뚝 멈춰버린 발걸음 혹은 낯선 거리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 나 혼자만 이렇게 텅 비고 혹시 외로운지 가끔씩 걸려오는 나의 감기 걸린 목소리 잘 지내냐는 작은 물음에 아무 말 못해 I'm going to be alright I'm going to be alright 천천히 더디지마 한 걸음씩 걸어가 I'm going to be alright I'm going to be alright 아파도 난 괜찮아 내일은 더 나아질 테니까 내가 날 감추는 게 습관이 돼버린 듯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왜 남 눈치를 봐야만 해 내 꿈이 높거나 낮음을 남이 판단하고 실패를 점치는데 옳거나 그른 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확신을 하는 건데 난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해 남들이 확신하는 실패한 미래가 현실이 되면 안돼 아픈 것쯤은 난 괜찮아 끝까지 걸어갈게 나를 버티게 하는 가죽 앞에 좀 더 떳떳해질 때까지 I'm going to be alright 대세남을 하면서 놓았던 무언가를 다시 잡는 느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자기 방어 의식이 좀 많이 강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쉼없이 열정으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변화는 자신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아져서 재밌게 즐기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로서 재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 작업과 곡 작업을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고생했던 거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일도 다시 시작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당당하세요? 네. 이야.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구직을 가도 제약이 많고 아이고야. 아우. 소소한 거로 행복 느끼는 고통 가정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